자,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이유만 얘기하자면 뭐 오늘 몇 시간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그 어떤 거라도 집안에 부모님, 할아버지 때까지 이 중독자가 있었다. 그러면 중독될 가능성이 일단 많아요.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심리적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소외감, 이런 뭐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충동성이 높고 자존감이 낮아요. 이건 열등감하고도 관련이 많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특성들이에요. 그리고 강박증이 있고 이런 개인적인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자녀들이 그 스마트폰에 과의존될 위험성이 더 많아요. 그러면 왜 아이들이 이런 그 개인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갖게 됐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할 때도 우리는 무조건 스마트폰만 뺏어서 던지고 부수고 뭐 아이 야단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심리적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중독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각하고 결석하고 가서 엎어져 자고 이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게 돼요. 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나 또래 관계에도 어려워요. 왜? 학교 가면 엎어져 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나 또래 관계가 어려워서 아이가 소외감을 느껴서 스마트폰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스마트폰에 중독됐기 때문에 과의존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나 또래 관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돼요.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 결국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 지금 요즘 집에 있어도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카톡에다가 물 갖다 줘 이렇게 표현하는 집들이 있다고 저보고 얘기했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대화를 안 한다, 가족들끼리. 필요한 게 있으면 카톡으로 달라고 한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나지만 아이들 언어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막 완전히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결국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행동화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기저에도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되지 않은 게 굉장한 문제가 되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기기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하게 되는 것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뭐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의 꿈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해요. 뭘 해야 될지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 그래서 동기도 안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다. 그리고 아이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어디도 가서 자기가 적응을 못하고 끼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이 방황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들이 굉장한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환경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아이들이 갖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특성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길까요? 왜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고 그렇게 충동적이고 외로워하고 소속감도 없고 그런 아이로 자랄까요? 저는 1차적으로 가정 환경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뭐 대처 방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상담을 하게 되면 10번을 만나게 되면 부모님을 7번 만날 정도로 부모 상담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아이 양육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요. 가족의 환경이 바뀌어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나빠요. 이미 부부관계가 나쁘면 가정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소통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방치돼요.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너는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집에 와도. 그러니까 보게 된 거예요. 태반의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부모의 양육 형태가 잘못됐어요. 너무 권위적이거나 독재적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하고 대화하기를 원치 않죠. 이런 많은 원인들이 저는
부모한테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오면 부모의 그 삶을 더 먼저 들여다보거든요. 부부관계는 어떤지, 집안의 가정환경은 어떤지,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심리나 문제들은 저는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의존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가정이 변해야 된다는 게 저의 1차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환경,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으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대학교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든 그런 그 사회적인 환경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 것도 없어요. 지금 나가서 무엇을 하고 놀 수 있을까요? 누구하고? 태안놀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우리 자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뭐 어떻게 잘 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제가 앞서서 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얘기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과의존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의존된 자녀들을 볼 때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기술적인 부분 정말 대단하죠.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우리 살 수 없는 세상이 됐고요.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또 정말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뭐 이렇게 모르는 아이들 뭐 그 축약어 같은 거 있으면 핸드폰에 쳐봐요. 그러면 설명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그 우수한 기능이 우리를 더 빠지게 하고 있다.